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연 이승현입니다. 첫 해 모의고사를 보셨는데요. 원래 1회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 공부하고 이게 문제풀이랑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점수는 이제 성적은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것이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왜 옳은 것 이랬는데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이거 절대적 무효죠.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말을 뒤집어 보면 다 취득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제3자가 나타났고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뭐 보호되는 게 아니고 뭐 전득자 혹은 선의 제3자 이런 자들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야, 너희들 또 취득 못해. 다 취득 못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고요. 2번 첩계약의 대가로 그랬는데 자, 부첩계약. 자, 이게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자,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야 같은 말, 불법원인 급여 같은 말,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자는 이걸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반사회적 행위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고 그랬는데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도 되지 않고 자, 이거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전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이게 추인하고 전환을 시킨다는 말은 이걸 유효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유효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들은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 그래서 자,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입수인 수탁자 배명의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적극가담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가담? 적극가담. 그래서 전체가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그냥 무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적극가담 무효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요 말인데 이 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경매야 경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빼돌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경매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게 경매당하고 싶어요? 빼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빼돌리고 싶지.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거나 혹은 뭐 통정매매를 했다거나 이거 반사회적 행위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04조 문제죠.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 같은 5개 총회 이게 합동행위 아닙니까? 합동행위. 그래서 자, 단독행위건 합동행위건 합동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예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상대방의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그랬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측 안 돼요. 추측 안 된다. 그러니까 추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추정이라는 말은 껄이거든요. 껄. 아마 그럴 걸 이걸 추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공정한 법률에 선입된다는 말은 궁박이잖아요. 트라우마. 저 사람한테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걸이라고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불공정한 법률에는 추정이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공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 없고 중 하나입니다. 현장 가셔서요. 불공정한 법률의 문제를 푸는데 공박경솔 무경험이 떴다. 이게 쭈르륵 이렇습니다. 쭈르륵 공박경솔 무경험이 쭈르륵 다 나왔다. 그러면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셋 중에 하나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5번. 증여계약과 같은 이랬는데, 증여계약. 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 게 2개, 안 되는 게 2개거든요. 되는 거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되는 거고, 불공정이 성립이 되려면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되는데 증여 무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불공정이 되지 않는다. 하나 더, 경매도 성질상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안 되는 거 2가지 뭐예요? 증여 무상행위 요거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경매도 안 된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3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123번지 토지를 같이 둘러보고 그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합의했어요. 그런데 지번을 착각하여 이 문장, 지번을 착각하여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그래요. 오표시 무효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표시니까 봐보세요. 계약을 하는데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표시가 잘못됐다. 표시가. 그러면 표시를 무시하고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성립을 시켜줄게.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할 때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액면 그대로 표시한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표시가 잘못됐다면 표시를 무시하고 오표시, 자,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을 성립을 시켜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을 하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번을 착각하여 이 문장이 보이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지번을 착각하여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무조건 똑같아요. 자, 앞에 거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거 X 이러시면 돼요. 여기가요, A 토지 혹은 자, B 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A 토지, B 토지. 자, 필요 없고 무조건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 X 하시고, 자, 앞에 걸로 계약은 성립한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뒤에 것은 일단 뭐가 됩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더. 오표시의 원칙이 떴다 그러면 절대로 취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했다. 그런데 무효 취소 이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잠깐만요.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줬다야 안 줬다야?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나중. 그러니까 아직 성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자, 취소란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계약을 나중에 성립을 시켜준다는 거지 취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지번을 착각하여 이 말이 보이면 오표시 무효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자, 무조건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 X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4번. 갑은 증여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표시를 하였다. 그 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진이, 자, 갑이 자, 토지를 자, 을에게 자, 증여를 했는데, 증여, 이게 지금 비진이라는 소리잖아요. 비진이.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뭘로 하고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원칙은 유효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무효입니다. 하나의 무효.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을이 저게 헛소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에 하나의 무효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을이 선의 플러스 무가 실현. 그러면 이게 지금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효라는 말, 그러면 이게 지금 무권리자가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권리자.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권리자. 이렇게. 그러면 을하고 지금 병이 다시 매매를 했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말한 선의 제3자 보호라는 말은 지금 누구로부터 받아왔을 때, 얘가 무권리자로부터 받아왔을 때 얘가 모르고 받아왔습니다. 선이니까 보호를 해준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그 원칙은 무권리자로부터 받아간 자는 보호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자,
자, 어떤 사람이, 봐봐요. 어떤 사람이 제 자전거를 훔쳐갔다. 해. 앞에 계시고 훔쳐갔다. 근데, 그러면 무권리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자, 다른 사람 또 매매한 거예요. 저를 갑이라고 해보고, 얘가 이분이, 자, 그리고 병. 그러면 지금 훔친 자전거를 받아간 사람이니까, 받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아간 거예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받아가면 보호가 안 되는데, 우리 민법에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받아갔지만, 모르고 받아갔대요. 그랬을 때 보호가 되는 경우가 우리 민법에는 5개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비통착사해라고 그랬습니다. 비진리에서, 통정에서, 착오에서, 사기강박에서, 해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 제3자가 무권리자부터 받아왔을 때, 무권리자부터 받아왔을 때, 자, 보호가 된다. 이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앞 사람이 무권리자야 된다. 그건 만약에 말이죠. 앞 사람이 권리자래, 얘가. 그럼 얘는 지금 권리자로부터 받아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뒷사람은 뭐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당연 취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이 병을 가지고 물어보려면, 앞 사람을 보시면 되는 거지. 앞 사람. 그래서,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뒷사람은 선악 불문이요. 자, 앞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는 뒷사람은 선이 또한 보호되는 거예요.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했는데 이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다는 게 일단 봐보세요. 앞 사람이 권리자야 그러면 선악 불문이가 보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앞 사람이 무권리자야 그러면 선이면 다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선의는 다 빼야 되겠죠. 선의는 다 빼버리고, 자, 둘 중에 하나 이제 악일 때입니다. 악일 때. 그러면 자, 병이 악일 때도 얘가 취득하려면 앞 사람은 뭐가 되죠? 권리자. 권리자. 그러면 을이라고 그랬으니까 을은 언제 취득할 수 있어요? 선이 무과실이면 이거 권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뒷 사람은 악에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자, 선인데 과실이 있대요. 선인데 과실이 있대요. 그러면 무권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앞 사람이 무권리자이면 뒷 사람은 선일 때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장 가셔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나온다면 비진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빨리, 자, 선의는 다 제껴버리고요. 선의 다 빼버리고, 악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이 악일 때도 취득할 수 있다. 이러면 앞 사람은 권리자 된다. 권리자로부터 받아왔다면 뒷사람은 선악 불문이니까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갑은 을과 을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자, 틀린 거 찾기 이랬습니다. 틀린 거. 갑이 매매계약에 있어, 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시가 가지고는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2번. 갑이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계약이어서 매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을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대요. 해제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나 뒤에 봐봤더니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면 더 이상 착오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가 아니라, 비록 계약이 자,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자,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 취소할 수 있게 된다요. 자, 틀렸고요. 3번. 갑이 중요분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랬는데, 기억하실게. 착오는 무슨 행위 아니다. 불법행위 아니다. 손해배상 없다 이러셔야 돼요. 이렇게. 자, 4번.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람은, 자,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하시라 이건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한테 중과실이 있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않으려는 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유지하는 자가 너 중과실 있잖아? 그럼 너 취소 못해.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다? 유지하는 자가. 그래서 자, 유가 이러시면 됩니다. 유가. 5번. 갑이 을로부터 유발되어 동계착오를 일으켰대요.
동기차고 그러면 여기서는 유발이죠. 유발. 표시 유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6번 의사표시 등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 이랬습니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몸짓으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걸 봐보세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다.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 자,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파트 살래라고 청약할 건데 그걸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저 녀석이 나한테 얼마에 팔 건지라고 제의하는 걸 청약을 하는데 그걸 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편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아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약이건 승낙이건 모두 다 도달주예요. 받아봐야 한다. 승낙서도 내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자 1번, 2번, 그리고 3번, 5번이거든요. 근데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예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다시요. 청약이건 승낙이건 받아봐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 확답, 자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 확답 이런 것들 그리고 격승발 이런 것들 자 이걸 발신주의인데 청약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도달주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은 정을 복대로 선임하여 정이 병에 A 토지를 갑을 위해서 매수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을은 갑으로부터니까 갑 그리고 을 대리권을 수여받았대. 근데 을이 정이라는 복대를 선임했대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얘랑 매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 이 녀석이 지금 복대리인입니다. 좀 수사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 을은 말이죠.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갑의 승낙이 없어도 정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의무대리인이죠. 그렇다면 의무대리인은 원칙 복대를 선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2번 복대리는 말이죠. 정은 본인의 대리인지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복대리인도 자 본인의 대리인이다. 3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한 경우라도 을은 정을 뭐 할 수 있다요?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말이죠. 지문이 3번과 4번이 이게 묶여 있는데 자 봐보세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미 대리인에게 자 정을 복대리라고 하라고 지명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임은 복대리는 대리인이 하는 건 맞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저 녀석을 하라고. 자 보세요. 제가 본인이고 앞에 계신 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근데 이분이 복대를 선임한대. 그래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중에서 자 A, B, C 자 저분을 복대를 선임하고 내가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을 했지만 본인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임하고 봤더니 이자가 불성실해. 부적임자야.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빨리 본인에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는 거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대리인도 복대를 뭐 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5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서 정을 복대로 선임한 경우에도 정에 대한 선임 감독상을 계획해 틀렸죠. 그러니까 본인 지명 이렇게요. 본인 지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선임하고 봤더니 자 이자가 불성실 혹은 자 부적임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그걸 자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진다니까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 4번 정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자 이건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는데 크게 보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요렇게 이게 대리인이고 이 안에 복대리인이 있으니까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사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리권 소멸사유.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되더라.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민법상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그랬는데,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월권대리 그랬거든요. 대리권을 주었는데 넘어서서 했대. 자, 동종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신청에 대리권을 줬는데 넘어서서 매매를 했다. 동종이 아니어도 돼요. 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책임을 물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감, 감경 이거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이랬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경우에 표현대리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 그러니까 이게 반사적 행위이냐 아니냐, 이게 불공정의 행위이냐 아니냐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는 무조건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4번. 월권대리 및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로 적용된다.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125조. 그건 나올 수가 없죠. 법정대리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 그러니까 법정대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넘었다. 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있고 후견이 있는데, 친권자는 그 말은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후견인 이모고 뭐 삼촌이거든요. 그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그러면 조카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자, 이모고 뭐 삼촌 중에 한 분을 후견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모 입장에서는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물론 이걸 돌볼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친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해버렸대. 월권대리. 이거죠. 그러니까 자, 법정대리는 월권대로 됩니다. 월권 되고, 자, 소멸도 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대리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다. 그럼 대리권 소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월권대리, 소멸, 표현대리는 법정대로 적용이 됩니다. 5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면 월권이라는 말,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월권이라는 말은 대리권을 주었는데 넘어섰다 이래야 되는 거고, 소멸이 무슨 뜻이죠? 소멸이라는 말은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소멸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9번. 다음 무효 중 효력이 달한하는 이거. 그런데 딱 보니까 원칙이 절대적 무효고 예외가 상대적 무효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효력이 달하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비통착사 이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요. 자, 50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으셔 이랬는데, 자, 첫 번째 취소권만의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된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된다. 그리고 자, 취소한 법률인 취처 이랬던가요? 취처. 취해서 처벌했나 봐. 취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디귿. 법률행위 일부 무효와 달리 일부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부 무효도 되고요. 일부 취소도 됩니다. 일부 취소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마트 가서 물건을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2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2개만 취소를 하면 되겠죠. 그걸 일부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도 되고 일부 취소도 됩니다. 근데 일부 무효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법조항이. 그런데 일부 취소는 법조문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일부 무효는 법조문이 있는데 일부 취소는 법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 일부 취소가 다 되는데 법률행위 일부 무효와 달리 일부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 모두 가능하다.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부 무효는 법조문이 있지만 일부 취소는 법조문이 없다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 인정된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요. 자, 리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취인. 자, 어떻게 알았습니까? 취인.
친 그러면 아이고 친, 알고 친, 알고 친, 알고 친, 알고 친 하시는 거지 모르고 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옳은 건 뭐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고요. 자, 51번.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는데 옳은 것 찾기. 자,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조건부 권리건 기한부 권리건 조건부 권리건 기한부 권리건 일반 권리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도 되고 처분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오세요. 다 할 수 있다. 2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건부 권리도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는 왜 하는 겁니까? 불안하니까 찌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올해 공인중개 아내에게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라고 했어요. 아내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시험에 합격했는데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 찜! 가등기한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조건부잖아요. 그런 권리도 그냥 불안하면 다 찜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이하게 없는 한 소급하여 이랬는데 자 조건부 권리는 원칙 소급여가 없습니다. 조건을 성취한 때 생긴다. 때 일린다. 합격하면 줄게 합격했다 그때 자 때 생긴다 때 일린다 이러시면 돼요.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게요. 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게. 생활비를 대줬다. 합격했다. 그때부터 안 주면 되지. 때 잃는다. 근데 갑자기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빽 소급해서 야 줬던 생활비 다 내놔.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조건 자 성취한 때 생긴다 잃는다. 소급여가 없다니까요. 소급여가 없다. 단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대.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급여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자, 원칙 소급여가 없다. 단 기한은 절대로 소급여가 나올 수 없어요. 기한이란 지금 시기와 종기를 말하는 건데 소급에서 시작한다, 소급에서 끝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 조건은 원칙 소급이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소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예외적으로 소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 단 기한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불법이란 소리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계약하면서 특약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주계약 없이 특약만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의 뜻은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래요.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성을 띠면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전체 계약이 자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고 하냐? 전체가 무효가 되겠죠. 전체가 무효. 자 5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조건과 기한을 지금 구분하는 건데 조건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거 조건 크리스마스가 오면 확실하잖아요. 기한. 그러면 조건은 불확실한 거 기한은 확실한 거 이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봐보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말은 임대의 마음인 거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불확실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이 괜찮은 것 같아 싫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불확실하다 이러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지. 조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2번. 다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소유물의 점유를 상실한 때이면 족하고 점유 상실 이유가 침탈이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자 소유물 반환 청구가 됩니다. 2번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의 고의과실 여하는 묻지 않는다. 기억 좀 해보세요. 우리 그 옛날에 보면 그 집에 빨래가 있는데 빨래가 자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래를 이렇게 옥상에서 빨래줄에 넣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쪽 넘어간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누구 엄마 이렇게 뭐라고요? 누구 엄마 이렇게 누구 엄마 지훈이 아빠 옷 좀 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그 누구 엄마한테 고의과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자, 내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 청구가 된다 이랬고, 자, 선이건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4번.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자인데 집을 전세를 줬어요. 그럼 2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소유자라고 그래서 1년 만에 내놔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1년은 점유물 반환 청구일 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물이냐 점유물이냐를 좀 구분하시라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자인데 근데 내가 자전거를 어떤 애가 훔쳐가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난 지금 멘붕 아닙니까? 멘붕에 빠진 사람한테 너 1년 내 해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는 제척기한 행사에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자, 1년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처분입니다. 처분. 이게 지금 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인데,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일 테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뜻이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이니까,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권리 행사를 했다면 소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행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처분했대요. 그러면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거 자체가 권리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했대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으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침탈당하여, 이거 판례인데 침탈당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되려면,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이 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 점유를 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점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수익을 하고 있거나, 매수인이 말이죠. 점유, 사용수익을 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고 매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이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탈이건 뭐건 점유를 상실 이랬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요. 근데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로부터 양도받은 양수는 매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이게 채권 양도인데요. 자, 일반 채권 양도라면 봐보세요. 일반 채권 양도,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에 계신 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0만 원을, 이걸 채권 양도를 해요. 이럴 때는 채무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 승낙이. 근데 매매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매도인인데 이분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등기 청구권을 채권, 비용의 양도, 다른 사람의 양도.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불하게 볼까요? 제가 이분에게는 양도를 하고 싶지만, 팔고 싶지만, 나 저 사람한테 팔기 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매는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매매에서 발생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이랬거든. 동의를 하지 않고 있대. 자, 그러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냐, 일반 채권 양도냐, 보통의 채권 양도, 아니면 매매에서 발생된 채권 양도이냐를 구분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에 기초하여 환매권 보류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건데 쉬워요. 매매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자가 붙는 것들, 매자가 붙어서 나온 것들,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매했다든지 환매했다든지 이런 것들요. 이건 어떻습니까? 점유취득세를 완성했대요. 점유취득세를 완성했다면 지금 당장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청구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의 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채권이 되는 대금 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이랬는데 그냥 현장 가셔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그러면 진행한다고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등기 채권과 채권을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그러면 무조건 진행한다라고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5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경우 물권 변동은 언제 나오죠? 본등기 시에 나죠. 순위는 가등기 시효가 되는 거고요. 2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한다. 틀린 거 아닙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현재 등기 명의는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워질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래야 돼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3번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찜만 해놓은 거예요. 순위 보존, 순위 보존, 찜. 4번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했다 소유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했다 전세권 이 말이 되겠고요. 자 가등기도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얼마든지 이전 등기가 되더라 이렇게요. 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55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자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 점유로 제한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자주가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 좀 봐보세요. 내가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타주죠. 타주. 임대차를 했다 타주. 근데 이게 자주로 바뀔 수 있다니까 매매를 했다면 그러면 봐보세요. 매매를 하고서 내가 점유한다면 자주 아닙니까? 그래서 타주가 자주가 될 수 있고 자주가 타주로 바뀔 수도 있는 이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둘 중에 하나. 새로운 권원,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그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뭔 말입니까? 그 예전에 말이죠. 제가 그 남은 집에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를 사고 있어요. 난 타주지. 타주.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가는데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준이 아빠 나 이 집 싸게 줄 테니까 사 이렇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준이 아빠 이 집 싸게 줄 테니까 이 집 사 이렇게 제가 살게요라고 하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내가 점유를 했다 그러면 내 거잖아 이제 자주.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할머니한테 네 살게요라고 말했다. 그걸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새로운 권원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요. 단순히 등기를 했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왜요? 그랬더니 등기를 위조할 수 있거든요. 위조를.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2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이는 새로운 권원 매매죠. 자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임대차를 했다 타주, 자식도 타주. 됐습니다. 자, 근데 내가 샀다. 그러면 그때는 자주로 바뀝니다.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한 진행 중에 당해 부동산에 이렇게 된다. 여기는 문제는 소송을 누가 제기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패소했대. 그런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그 말은 점유 취득시효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뀌겠죠.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점유 계속의 주장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됐더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혹시 기억날까요? 자추, 개추, 적추, 자주 추정, 계속 추정. 점유 시작했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이는 계속 점유한 걸 추정된다. 이렇게요. 5번 자주점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는 자 객관적 점유권의 성질에서 그 전부가 결정된다. 이랬잖아요. 객관적 요형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6번 다음 중 점유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랬거든요. 자 수탁자는 뭡니까? 타주.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리고 매수인이 가지고 있답니다. 타주.
처분 권한이 3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알면서 그러면 악의 무단점이죠. 타주가 되겠고 자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타주. 그런데 5번 차고는 침범했대요.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러는데 차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착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 착각은 자기가, 차고는 자주. 이렇게요.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7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의 점유취득시를 완성했으나 점유취득시 문제입니다. 자,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그러는데 점유취득시가 완성이 되면 소유자는 점유취득시를 완성한 자에게 등기해 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갑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끝 문장은 무조건 없다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등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 을이 대상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랬는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토지를 자 꿀꺽하려고 20년 동안 점유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쩝니까? 토지 수용됐대. 그러면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용 보상금을 이제 대신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됐대. 자, 그러니까 자 대상청구를 행사한데 그래서 토지 대신에 수용 보상금을 가져가려면 수용되기 전에 이미 권리 행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3번 갑이 자신의 아내인 병에게 탈법 목적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대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소유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명의신탁은 이게 그냥 생각하실 때 지금 부부간 아닙니까? 부부간. 그러니까 이것은 고거라고 보고 소유자 변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선의병에게 부동산을 매도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58번 공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러는데 공유물 관리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말이잖아요. 자 뭘로 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2번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 원칙은 뭐고요? 그냥 협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있습니다. 3번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시고요. 자 4번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유자 1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제3자의 어머나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러니까 물은 전부인데 돈은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은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뭐 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이 아니라 각 지분별로 기속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59번 이건 사실은 이건 진짜 킬러 문제를 하나 놓은 건데요. 자 59번 다음 중 갑이 지상권, 법정상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랬는데 그냥 정답만 확인할게요. 자 함께입니다. 함께. 자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현장 가셔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법정상권 문제가 떴다. 법정상권 문제가 떴다. 근데 무슨 깨라는 말이 보여? 함께라는 말이 보이면 안 된다 이러시면 돼요. 함께 안 돼. 함께 안 돼.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함께 안 돼. 나중에 그 법정사건 판례 강의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암기입니다. 자 법정사건 문제가 떴다. 그럼 뭐 안 돼? 함께 안 돼라고 그냥 암기해 주세요. 자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함께 안 돼 이러시면 될 것 같고요.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랬거든요. 1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 목적물에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자 전세권 설정자가 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하시는 거지.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자 현상 유지 의무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자 그 목적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유지 의무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필요비 청구가 안 되는 거지. 됐고요. 2번 전세권의 양도성은 설정으로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다. 지상권은 안 됩니다. 지상권은 되지 않고. 자 그리고 3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유익비를 썼대요.
유익비를 썼대요. 자, 지출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선택에 조차 이랬는데 이거 누구 선택이냐를 물어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돈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물건을 내가 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돈을 누가 주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주는 거지, 집주인이. 그러니까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선택에 조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입니다.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전세를 줬는데 이분이 전전세를 했다고. 전전세를. 그러니까 전전세를 하지 않았다면 천둥벼락이 안 맞았을 텐데 전전세를 해서 벼락 맞았다? 그래도 책임지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으면 벼락 안 맞고 전전세를 했으니까 벼락 맞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법조문인데 그냥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면 있는 이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면 있는. 여러분들 짜장면에는 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면 있는. 여러분들 꼭 올해 입에서 강의 들으시고 전원도 합격하셔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요. 면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 있는. 5번.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돼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팔았다니까요. 전세권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그 전세권을 사간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 전세권의 양수인은 똑같이 집주인에게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이요. 자, 61번 이제 유치권인데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6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요. 자, 1번. 자,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지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채권이 발생된 그 물건이어야 된다. 다른 물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2번. 유치권도 똑같이 담보 물건이니까 불가분성이 인정이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시계 수리를 맡겼다. 수리비가 2만 원이다. 이렇게. 근데 만 원만 줘. 시계 절반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 이러시면 되고.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목적물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시계 수리를 했다. 가지고 있다. 보존해서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법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그랬는데 유치권이란 그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돼서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하는 거지 사람과 관련된 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유치는 형법이거든요. 민법은 물건 유치고 사람이 형법에서는 이제 그 경찰서 유치장, 그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보증금, 권리금, 뭐 인 이런 말들 그리고 뭐 매매대금, 매자가 보이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권리금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쭉. 자,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에 또 비용을 썼대요.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또 비용을 썼대. 그 비용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보세요. 참.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내 시계 주세요. 이렇게. 그 소송 같다. 그럼 판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시계 수리비 주세요. 자, 시계 주세요.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즉 서로 맛 교환하시라고요. 상환급부 판결을 하십니다. 2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랬는데 물건은 그 물건이어야 되는데 자, 점유하고 채권. 점유하고 채권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을 합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다. 자, 근데 시계를 이제 수리해서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수리비는 내가 돈 찾아서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직 점유를 안 한 거지. 근데 가다가 놀러 가버렸어. 근데 또 시계가 고장났다. 그래서 다시 준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그 시계를 점유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지. 3번.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의 불법 행위가 되는 한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에 대항할 수는 없다. 자, 유치권 문제를 풀 때 자, 불법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불법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불법 이 단어. 4번.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얻은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거 자체가 이득이야, 이득. 과실수취권.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자는 점유한 사람이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반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에 의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점유하고 있을 때만 유치권인 거지. 내가 점유를 하지 않는데 유치권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치권이야.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대요. 그 유치권 소멸입니다. 그런데 1년 내 반환 청구를 해서 반환받았대요. 반환받았대요. 그렇다면 다시 죽었던 게 되살아납니다. 뭐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 몇 년 내에 그래요? 1년 내에, 1년 내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3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저당권 문제입니다. 1.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지연배상은 자, 옳은 거 찾게요. 무제한 담보된다 이랬는데 기억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잖아요. 안전장치. 근데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다면 그 부동산이 지금 돈으로 바뀐다는 건데 그 돈에서 뭘 회수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원금 회수할 거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지연이자라는 게 변제기까지는 이자고요. 변제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연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저당권 설정 후에 포인트 문제는 설정 후라고 그랬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건 후건 따지지 않고 자, 부합물이야. 부합한 물건. 그러면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답니다. 미친다. 3번. 채무가 변제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갑의 채권자 A가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쭉쭉쭉 40명의로 저당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랬는데 채무가 변제가 됐다니까요. 채무가 변제가 됐다면 이 순간에 저당권은 소멸입니다. 저당권은 소멸. 그러면 저당권이 이미 소멸되고 죽었다니까요. 죽은 저당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됐고요. 4번.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병원 이랬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자, 어떻게 해요? 대의변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대의변제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경매가 되면 그걸 낙찰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이란 말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3취득자가 이걸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경매 참가해서 될 수 있죠. 자, 5번. 채무가 변제된 후에 의료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4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가 소유하는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저당권의 목적인 임야에 있는 수목을 무단으로 별차했다. 자, 틀린 거 찾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당연히 벌채행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 그리고 자, 당장 동업을 할 수도 있다. 자, 3번. 을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4번. 잔존살림의 가액이 현재 감소했다면 피담보채권을 안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채무라 보충물 저당물 보충 채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이기도 하고 중요한데 잔존살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경우 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 실행 후가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은 즉시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저당권에서 손해배상이 떴다 그러면 무조건 즉시야. 손해배상 뭐라고? 즉시 손해배상. 한번 따라서 보세요. 즉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후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65번. 근저당권에 관한 판례 내용 중 틀린 것 그랬는데 1.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에 발생한 채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 이때 확정이거든요. 확정. 그래서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가 되지 않는다. 2번.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종전소유자 이랬거든요. 종전소유자. 현장 가셔서 저당권, 근저당권 문제를 풀 때 종전소유자가 뜨면 끝 문장은 있다 하고 오세요.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 됐다면 현재 소유자, 종전소유자, 전소유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저당권 말소를 각각 변제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저당권, 근저당권 문제를 풀 때 종전소유자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은 있다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채무에게 최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자, 근저당권 설정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즉 채무자라면 빌려간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채권 최고액을 20억으로 했는데 20억으로 했는데 25억을 빌려갔다니까요. 그럼 얼마 갚아야 됩니까? 25억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채무에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 물상보증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보고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에서 담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채권 최고액을 20억으로 했는데 그걸 10억으로 줄였다니까요. 채권 최고액을 20억으로 했는데 그 금액을 10억으로 줄였대. 그러면 담보가 되는 금액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10억이지.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66번. 계약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서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법률 사실이지. 법률 사실. 청약이라는 사실과 승낙이라는 사실이 만나서 법률행위 즉 매매가 되시는 거예요. 2번.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을 자 일부분만 수정하여 이랬거든요. 일부분만 수정해서 승낙했대.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 아닙니까?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이거. 새로운 청약.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이제 청승을 떠나야 되니까 자 청약이 돼서 무슨 낙을 해요? 승낙을 해야 계약은 성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약자가 돼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본다면 틀린 거지.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3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랬거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청약자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의사실현이 발생한 때입니다. 사실이 발생한 때 주차장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주차장 하신다? 그러면 청약되는 거지. 금액이 얼마?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에 주차했다야. 주차했다? 그러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었대요. 그럼 이제 계약은 성립인데 언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주차비를 계산할 때 주차한 때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안 때부터 하는 거예요. 주차한 때부터 주차비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차한 때, 안 때가 아니라. 4번.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 이념을 요하지 않죠. 특정, 불특정 다수에 다 할 수 있다. 단, 승낙은요. 승낙은 청약자가 하시는 거예요. 자, 5번.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이다. 시작. 청도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청도 이렇게. 청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67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이랬는데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이 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변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자식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를 내가 인수했다. 그러면 사람은 바뀐 거 아닙니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고 2번. 선이행 의무자도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기 어려운 현전 사유가 됐대. 그러니까 자 아무리 선이행 의무자이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됐대요.
그러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러시면 되고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어우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도 무슨 게 들어왔다 변제기. 이 문장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상대방도 무슨 게 들어왔다 변제기. 상대방도 변제기 이행계 들어왔다 그러면 자 이행 지체했던 자도 동시 항변권 행사로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동시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자 가지지 못한다. 틀렸죠. 무슨 말입니까? 저 보세요. 오늘 2시에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지금 이 매수인한테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서를 들고. 근데 이분이 피해버린 거예요. 수령지체. 그러니까 주는 것만 의무인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의무거든요. 근데 받지 않고 피해버렸다? 수령지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안 주면 되는 거니까 항변권.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할 거예요. 다음날 갈 때 등기 서류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등기 서류 안 가지고 그냥 가서 잔금 주세요 이렇게.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가서 뭐 가지고 오라고? 등기 서류 가지고 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상대방이 계속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행 제공은 계속 쭉 돼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동시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 자동으로 할 수 없다. 이거 나중에 팔 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 찾기 이랬거든요. 자 위험부담은 짝꿍이죠. 짝꿍. 자 위험부담은 자 후발적 불능에서 쓰는 말이에요. 후발적 불능에서 쓰는 말이다. 후발적 불능에서 그러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쓰는 말이고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쓰는 말이다. 근데 뒷부분 보니까 자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의 원칙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잖아요. 국가가 이걸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에 강행 규정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아니 계약을 어떻게 국가가 강제를 합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 거지. 그런데 이 말의 뜻이 그런데 전체가 다 임의 규정이야. 그런데 임대차에 가면 그때는 강행 규정이 나와요. 임대차를 만든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할 때는 앞으로 계약법은 다 일단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면 임대차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임의 규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임의 규정. 2번 쌍무계약이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자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랬는데 봐보세요.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대. 그럼 책임지는 거지.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근데 일방이 잘못했다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자 문제가 발생된다가 아니라 발생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이랬어요. 자 뭡니까? 채권자 잘못했대. 채권자 수령지체 존재를 말씀드렸는데 받는 것도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이랬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불능에 빠졌대.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그 집을 멸실시켰다니까 채권자 혹은 또 수령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자 잘못 채권자 수령지체 그러면 끝문장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이 있어서 채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이 된 경우를 규율하게 만든 제도이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발적 불능. 자 이렇게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헌 이전 시기는 자 등기한 때이기 때문에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등기 시에 위험은 이전된다가 아니라 인도시입니다. 인도시. 뭐라고요? 인도시. 그러니까 인도가 됐다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위험도 같이 지정하는 거예요. 등기시가 아니라 인도시가 되겠어요? 그냥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분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 인도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오케이를 했다는 건 받겠다.
권리를 받겠다.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2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너 받을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고요. 자, 3번. 채무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자, 그 기한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랬거든요. 받지 못한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법에서 무슨 목은 침묵이죠. 침묵은 뭐 하는 걸로 보여? 거절. 침묵은 거절이다. 거절. 4번. 채무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항변이에요. 계약에 기한 항변. 그럼 이 말의 뜻은 지금 채무자는 이랬으니까 채무자. 지금 낙약자 아닙니까? 낙약자.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이렇게 계약에 기한 항변.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쪽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5번.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자, 그러니까 제3자가 오케이를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럴 때는 계약의 당사자 즉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제3자가 그래 제3자가 동의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미리 유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뒤집을 수도 있다니 라고 미리 유보를 해놨다면 그때는 변경 소멸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이랬거든요. 해제 문제.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상 회복의 뜻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돌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면 자 원금만 이렇게 되돌려주고 이자를 내가 갖는다. 돈에는 이자가 붙을 테니까요. 그럼 이건 원상 회복 취지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반할 게 금전이래. 그러면 자 언제부터 받은 날입니다. 수령한 날. 이자란 돈은 자 받을 때부터 이자가 붙은 거예요.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해야 된다 이랬고 자 2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겁나 좋은 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해제되면 깨끗하게 없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요. 손해배상이란 누군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발생됐다. 아, 나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소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손해배상 아닙니까? 요게 손해배상. 그런데 자 그럼 봐봐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돌린 거잖아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손해배상? 그래서 독일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자 뭐 받고 원상 회복 받고 원상 회복 받고 연습이요. 원상 회복 받고 손해배상 받고 손해배상 받고 손해배상.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원상 회복도를 요구하시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계약이 해제가 되어 원상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원상 회복 받고 손해배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기행위 경우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 뭐 않고 최고하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2시까지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오세요. 자,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지체. 그러면 그래서 1시간 지나버렸다. 결혼식 못 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최고 3시까지, 4시까지 가지고 올 겁니까? 5시까지 가져올 겁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먼 거 없이 최고 하지 않냐고 뒷부분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해제권 행사를 해야 해지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해제권 행사해야 해지가 된다. 4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나 못 주지롱 이렇게 못 주지롱 처음부터 이행 거절에서 명백히 했대요. 아니 상대방이 못 주지롱 근데 거기다 대고 구차하게 언제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미리 채무 이행을 자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대. 그러면 자 뭐 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깰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자 5번. 과다 채무는 언제나 부적법하고 틀렸죠. 언제나 부적법하고 그게 그러니까 최고를 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끝나려면 현저히 과다 채고만 무효입니다. 현저히 과다 채고만. 그러니까 중도금이 1억인데 너 2억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현저히 과다 채고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고는 어떻게 해요? 자, 과다 채고고 많이 불렀건, 자, 조금 불렀건, 상당한 게 아닌 채고는 다 유효야 그냥 유효. 그러니까 채고는 언제만 무효다? 현저히 과다 채고만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71번.
다음은 해제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찾기 이랬거든요. 해제.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뭐라고 했죠, 제가? 계약법은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임대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행규정 없다.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 특약도 유효하다는 거고. 2번.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뭐 됐다고? 철회. 그러니까 적법에 철회가 됐대요. 적법하게.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기간을 정하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다니까 최고를 하라는 소리인데 좀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봐봐요. 아니, 둘이 매매를 했는데 오늘 주기로 한 날짜인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못 주지롱 하고 전화 끊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행 거절 의사표시 명백히 한 거지. 아,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언제까지 줄 거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봅시다. 자,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못 주지롱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근데 내가 뭐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5분 지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교수님 쏘리 미안해요. 자, 철회. 자, 그걸 철회. 그러면 이제 그 못 주지롱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없던 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이행 지체가 돼서 그때는 다시 최고를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 떴다. 와우 불능 기억나십니까? 불능이라는 발음이 보이면 쓰리고지 쓰리고 원고가 뭐예요? 최고할 필요 없고 최고란 이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걸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뭘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 없고 줄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쓰리고 최고할 필요 없고 줄 필요 없고 근데 이행을 하여야 해결시다 틀린 거지. 쓰리고 그렇습니다. 쓰리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된 후에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불능이 아니니까. 5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 원래는 이행이익인데 선택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냥 실행만 받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2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계약금만 수령했대요.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니까 자 착수야 해지한다 이랬잖아요. 착수야 해지한대. 그래서 계약금 200억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착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니까 착수 전이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위 이르 경우에 서로 간에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교포수배 아니잖아요. 교포수배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이제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원상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은 포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원상 해보니까 다시 되돌려 주세요 이런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포기한 게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배액을 상환한 게 손해배상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3번. 위 이르 경우에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됐고요. 4번.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계약금이 당연 몰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지급된 계약금을 자, 위 약금원에서 당연히 몰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5번. 갑과 을 사이 위약금 약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위특이죠. 위특. 자,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했대요. 특약을 했대요. 자, 띡 하면 그게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이렇게요. 7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3번. 갑과 을 사이의 토지 1000제곱미터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그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랍니다. 자, 을은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 그럴 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거고
악이 손해배상 없습니다. 자, 2번. 그 토지가 처음부터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을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대금 감액을 요구한다는 말은 돈을 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이 수량 부족, 일부 몇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를 1억 원으로 매매하기로 했다. 근데 800제곱미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토지가 무슨 두부입니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상황이 지금.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 돈을 감액했을 거란 말이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금 감액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3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인 경우 을은 자,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악대라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4번.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근데 자, 알고 있대.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지상권, 지역권, 자, 대항리는 뭐 임차권 이 등을 알고 시작했대요. 담보 책임이란 건 나오지 않습니다. 5번.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게 지금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담보 책임을 물어가는 거지 단순히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74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소유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 문제. 자, 1.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갑은 건물이 무슨 존하면? 현존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 1차가 뭡니까? 뭐 하고? 갱신청구 먼저 하고, 갱신청구하고, 무슨 절하면? 거절하면 갱신청구예요. 근데 갱신청구를 하려면 건물이 무슨 존하고 있어야 되죠? 현존.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자, 채무 불이행으로 현장 가셔서 임대차 문제를 푸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보이면 끝문장은 없답니다. 채무 불이행 없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 없다. 채무 불이행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권리 행사라는 걸 하려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 갑이 임대차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을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그랬는데 자,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다 무효, 유효가 아니라. 4번. 지상 건물이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따지잖아요. 임대 동의가 있거나 따지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뜨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무조건 지상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상물만 있으면 매수 청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라!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했다면 승낙과 상관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야 된다. 75번. 을은 2016년 3월 15일 갑소유 토지를 기간 약정 없이 자, 임대했대요. 자, 옳은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틀렸죠. 주택 임대차야 2년이지. 선생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일반 임대차인 거고요. 주택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주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으로 본다. 틀렸고요. 그리고 2번.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6월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3번. 갑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몇 월이? 6월이 경과가 되어야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임차인했다면 1월이 경과되어야 자, 종료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번.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 일기차임연체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기 그러면 이기야 되지, 이기. 그럼 임차인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이런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5번. 갑이 그 후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내가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은 채권밖에 안 되니까요.
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임대차요. 자, 됐고요. 76번. 갑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A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에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들과 다시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리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다. 갑이 대항력을 취하는 시점은 이랬는데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고 내가 이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봐보세요. 자, 전입신고했고 자, 확정일까지 다 받았대.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임차권이니까 경매가 되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나가셔야 된다. 근데 세입자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낙찰자에게 내가 대항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봐보세요. 다시 새로운 임대차 결할 때 낙찰자랑. 그러면 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지.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완납한 즉시 같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7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공통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 쉽죠, 이건? 자, 임차권의 승계는 이거 동거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거하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동거녀가 그 보증금 때문에 그 임차권이 사시용 관계 있는 자에게 승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거니까 동거를 어디서 한다? 주택. 상가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이제 집합건물법 문제인데요.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한 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을 한 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면 틀린 거죠. 등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소유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을 약정하는 경우는 공용 부분 분할 청구 봐보세요. 공용 부분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일 텐데 분할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세요. 공용 부분 아닙니까? 내 지분 가지고 아이 분할해 줘.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나눕니까? 분할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공유해서 공유하는 걸 공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공유해서는 분할 청구가 되거든. 근데 집합건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연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엘리베이터 어떻게 나올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3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선택권을 갖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성이 되는 거지 선택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4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분양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는 지분권에 의한 방해변의 청구권과 공유물 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외출하려고 지하 주차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지하 주차장이 공용 부분이지. 자, 주차장. 근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않을 텐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갔다 왔어요. 자, 근데 그 주차 공간에 누가 거기다가 매대를 설치해서 물건을 팔고 계신다고 그러면 치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관리 계약에서 아우야 입주자 대표 됐다 이거. 입주자 대표회의 요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입주자 대표회의 단지 내에서는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할지를 모르나 이게 계획부를 밖으로 나가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가셔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 그냥 없다 하고 오시면 돼요. 있다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 가등기 담보법 문제인데요. 자, 가등기 담보 뭐냐? 담보니까. 자, 돈을 빌려주고 소비대차,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했다. 근데 채무자가 이걸 변제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는 없고 무슨 금 지급? 청산금.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1번.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산이 미달이래, 미달. 당시 미달이니까, 당시 미달. 그러면 처음부터 미달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줄 돈이 없는 건데요. 봐보세요. 1억짜리 집에 2억의 소비대차를 했다. 그리고 가등기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거치라는 소리고 청산금을 지금 하라 그랬고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달이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가등기에 담보되는 법률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매매대금,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비대차 됩니다. 소비대차. 3번. 목적 부동산을 가에게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대요. 청산금이 없대요. 그래도 무슨 지를 해야 됩니까? 통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세 가지예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말은 청산금을 주란 소리고, 그 말은 청산금을 주려면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대.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4번.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경우 청산기한 그러니까 즉 양도담보가 됐다는 소리예요. 청산기한 경과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 지급한 때 목적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번. 담보권 실행통지에서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지한 건 맞잖아요. 통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실행통지 효력이나 청산기한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80번. 다음 중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같고 있는데 1. 채무상환의 회피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했대요. 신탁자는 나중에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명의신탁은 이건 반사적행위가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반사적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야?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2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서 등기 회복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진정명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3번.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 이로써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처벌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4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서 타인명의 등기가 경로됐다는 그것만 가지고 뭐가 아니라고요? 불법원인 급여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거 5번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EBS 모의고사, 민법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론 공부하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지금 EBS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1회 모의고사를 보시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평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점수가 1회 모의고사를 보면 그게 한 20점대, 30점대, 절대로 50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런데 그 20점, 30점 정도 그 점수를 10월달 뒤로 갈수록 가면 제가 80점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상태로 가셔서 현장 가시면 전부 다 원하는 점수를 맞으실 거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